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는데요. 약국에는 이른 시간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부터는 한국과 일본 간 입국 규제 강화가 시작됐는데요. 입국 통제 조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율성을 홍기호 서울의료원 진단의학과 주임과장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 오브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 혼선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마스크를 오브제를 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마스크 대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조치는 어쨌든 한시적인 조치고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마스크가 공급 가능하다면 고려하지 않았을 조치겠죠.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의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국민 전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감염을 줄이는데 사용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염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불필요한 사재기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면 마스크 쓰고 네. 제가 살 수 있는 2매 마스크는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면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지금 또 워낙 그런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강한 성인이면은 면 마스크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충분하다고 보기는 일단 어렵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떤 한시적인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방역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면 마스크는 어떤 이제 규제 기준이나 어떤 품질의 기준 같은 거 없이 기본적으로 방한 보온 용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그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든가 충분하다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건강한 성인들이 이제 바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한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감염 자체가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방역용 마스크를 사용하면은 이제 미세한 입자까지 전부 다 차단을 할 수 있고 면 마스크는 그런 것이 차단이 안 되겠지만 커다란 이제 침이라든가 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네.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깥쪽 면을 만지지 않는다든가 무엇보다 손 씻기를 제대로 해서 특히 네. 마스크 사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그런 감염원, 비말 등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객관적으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 이것 역시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 건데 한국과 일본의 상호 빗장 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과장님께는 그 의료적 그리고 방역적으로 양국의 이런 서로에 대한 입국 금지 제한 이런 조치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한적인 효과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국 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상태고요.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검사를 해서 이제 숨어 있는 어떤 감염을 많이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 환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차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북해도라든가 몇몇 지역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것과 안 한 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꾸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건 차단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좀 부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와 일본을 두고도 지금 검사를 받은 숫자를 두고도 말이 많거든요. 제가 네. 7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8만 8천 명 정도 받았다고 하고 네. 일본은 8천 명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 이유는 뭔가요? 기준이 다른 겁니까? 일단 진단 기준 자체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감염 전파되는 상황에 따라서 몇 번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6판 대형지침에서는 의사가 판단하면 이제 언제든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현재는 이제
방역 정책이 봉쇄에서 이제 완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폐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은 제가 알기로 보건당국에 가서 자세한 뭐 발열력이나 여행력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은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주는데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환자 본인이 가서 그런 검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 주말에요. 그 서울 백병원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소식들 네, 다들 그렇습니다. 들으셨을 텐데 네. 이번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서 응급실과 뭐 폐쇄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데 네. 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환자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원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얘기하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대구 거주하는 이 환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도 많이 다 피해를 입었다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재 그 진단 지침에 의하면은 집단 발생이 된 지역과 어떤 역학적인 연관성, 이 경우에는 대구 거주력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의심 환자로 이제 검사하는 기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항을 병원의 소장이 말씀드렸으면 당연히 검사를 시행했을 거고 네. 이제 추가적인 전파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중대본에서는 어쨌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모르더라도 네. 어떤 거짓말을 했다면 조치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에게 2차적인 위험이 증가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예. 이제 제가 보도로 본 바로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분이 몇 번 거절을 당하셨죠. 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위험력이 있는 분이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확진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거절당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쉬웠거나 이제 혹은 이제 다른 병원 와서 그걸 감추거나 그럴 수 있었던 건 이해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런 감염 예방이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하다라는 그런 네, 네.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역시 지난 주말에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 네. 입주민 140명 중에서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네, 그런데 전원이 신천지 교인이었다. 네. 이게 한 언론을 통해서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구 현장에서의 방역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 같은 거를 제가 뭐 직접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안 미흡했다를 말씀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2월 17일경부터 폭발적으로 대구에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했는지 그거는 좀 사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현재까지 보도에 나온 바로는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천지 신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분명히 더 나았겠죠. 그런데 이런 사태는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이제 이런 변수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예. 그래서 사후에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어쨌든 이렇게 4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일 집단 격리죠. 그 네. 아파트 전체를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네. 이거는 좀 뒤늦게나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가격리가 끝난 신천지 교인들이 네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광주
부산이랑 안산에서도 뭐 14일 지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최장 잠복기를 지금까지는 14일이다라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었고요. 근데 네네. 과연 14일 이상이 될 수 있는 이 신호로 볼 수가 있겠느냐가 이 좀 주의 깊게 짚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격리 중에 또 네. 추가 접촉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부터 답을 드리면 이제 14일은 최대 잠복기는 아니고요. 이제 네.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나 우리나라 발표 자료를 봐도 실제로도 그것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일은 대체로 95%가 이제 95%의 사람이 해당되는 그런 잠복기가 되고 그거보다 이제 소수는 이제 뒤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20일 혹은 한 달 그렇게 긴 잠복기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잠복기 기준을 전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에 네. 비율이 높은 기준값으로 95%를 채택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제로 그거보다 뒤에 나오는 경우가 극소수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재접촉의 가능성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검사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결과 이후에 이제 그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다시 추가 접촉이 되거나 추가 감염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게 잠복기가 긴 게 아니라 네.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검사 당시에는 바이러스 양이 충분치 않아서 뭔가 그 키트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무증상 감염은 일단 이제 잠복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환자 본인의 자각 증상만 없지만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 자체는 1월 달에 중국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독일 그리고 독일의 우한에서 독일로 돌아온 이제 전세기에 있는 환자들 전수조사했을 때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제 무증상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 정확한 모르는 데이터가 거죠. 없고 예.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유증상자들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끊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네. 번째가 네, 두 번째 질문이요. 그 바이러스 양이 충분치 않아서 혹시 진단 키트에 안 나온 게 아닌가? 예. 그 어떤 이제 진단 키트 간에 이제 검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미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검체가 오면은 당연히 이제 검출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예. 이제 대체로 현재까지 그 잠복기 안에 이제 평균 잠복기를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로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검체들은 대체로 잘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호흡기 검체 채취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예. 면병으로 이제 인후들을까지 들어가서 채취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뱉는 건 침이 이제 가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에 의뢰된 그 검체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이제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바이러스 양이 미량이라서 검출이 안 된 상황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각 지자체별로도 네. 2주, 앞으로 2주가 골든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리고 잠시 멈춤, 네.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신, 딴 세상 얘기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네. 출근이 불가피한 직장인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거리를 거리를 가까이 두기보다는 있죠. 너무 가까이 예.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거리를 불가피하게 둘 수 없는 상황일 때 특히 뭐 배송하시는 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는 건 동일하고 무엇보다 손 씻기가 상당히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침 예절이라든가 방금 배송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정해진 배송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신의 하고 있는 직업의 특성에 맞게 지금 이런 마스크와 손 씻기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걸 참조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네. 몇 주 동안 저희가 워낙 외출을 삼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한강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외부고 야외면은 조금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약간 야외에 나가는 건 좀 괜찮다고 봐도 될까요?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야외 공간은 실내 공간보다는 환기가 더 잘 되는 곳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집단 발생했던 곳이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좀 교회라든가 실내 공간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또 거리도 밀착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공간보다는 환기도 잘 되고 거리를 일정 간격 이상 떨어뜨리는 게 용이한 야외 활동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소식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상황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께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오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10세 미만 네. 환자들을 네. 전체 66명, 66명이라고 하면서 이게 전체 0.9%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중증이 없다, 네, 네. 중증 환자는 없고 다 경증이다라는 통계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밝혔는데요. 여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도 동일합니다. 현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중증 질환은 대부분 고령자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하고 이런 면역력 저하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제 중국에서도 사망 사례나 중증까지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네. 출산을 하면은 수직 감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성이 최근에 나와서 네.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사실 이 수직 감염에 대한 사례가 보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호흡기 감염이라는 특성이 있고 이게 이제 혈중의 바이러스가 이제 많아야 사실은 이제 수직 감염이 태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혈중 바이러스 농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중증 환자에서만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구나 이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경남 지역이나 상당수 지역들의 확진자 수가 예. 크게 줄어들고 네.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는 없었고 네. 뭐 자가격리를 또 급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네. 두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정세균 총리가 확산세가 치솟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고 예.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희망이 보인다라는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한다고 그냥 희망입니까? 예, 희망한다고 바이러스가 그대로 움직여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2월 17일 날 이 신천지 사태로 인한 급격한 증가도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어떤 국민들께 좀 절망적이거나 그런 거를 주지 않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건 좋지만은 저희가 섣부른 예측은 또 좀 전문가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희망을 하는 건 또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필요한 조치는 다 유지를 해가면서 이제 예.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발병을 했고 발현지였고 네. 그 이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받는 있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예. 뭐 지금 확진자도 7,300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360명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어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곳으로 이탈리아가 꼽히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탈리아는 피해가 큰 겁니까? 일단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역학조사나 충분한 자료를 내놓기 전에 뭐 예상하기는 좀 속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가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한 20%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흡연율이 또 상당히 높아서 이제 기저 폐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비율이 높고 이건 중국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런 폐질환이 있는 경우 당연히 중증도 질환이 높고요. 네. 이탈리아의 발생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망자가 먼저 나오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돼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이제 확진자 대비하면 한 3%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중증도가 좀 기저적으로 높다는 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로 많이 발생했던 밀라노, 롬바르디아 지방이 이제 패션 중심지로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과 그런 교류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녀오셨거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된 게 이제 고령자가 많은 인구 집단에서 좀 그렇게 중증도가 높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는 다 추정이고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을 했을 때 네네. 비교적 초기에 엄격하게 좀 중국의 네네. 입국을 차단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게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일단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직항만 단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럽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다른 곳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거꾸로 이탈리아 분들이 이제 그런 업무 자체를 하기 위해서 뭐 중국에 방문하거나 그런 경우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요. 미국에서도 이제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네. 굉장히 미국 자체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일본의 그 크루즈선에 대한 것들을 뭐 여러 차례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미국도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승객들 사이에서 네. 지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면서 네. 이게 또 데자뷰 현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제 일본이랑은 다르게 군사시설에서 이 승객들을 격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좀 예. 효과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선내에서 격리하는 것과 달리 이제 네. 외부에서 이제 좀 치료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격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좀 그 자체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크루즈 여객선을 통한 이제 전파나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를 통한 또 전파 자체를 막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크루즈 승객들과 선원들을 이제 시설을 통해 가지고 격리하는 건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예. 최종적인 어떤 발생자 수나 이런 거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확진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지역을 봉쇄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뭔가 의료학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봉쇄는 이제 결국 모든 출입구를 다 막는 게 진정한 봉쇄지 않습니까? 이제 문 하나만 열려 있어도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완벽한 봉쇄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 크루즈선이나 이런 이제 제한된 어떤 특정한 항구라든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효율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육지로 건너오거나 이런 것들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동일한 조건에서는 봉쇄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봉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이요. 네. 중국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명대밖에 안 된다.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의 그 수치가 이렇게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난 속도였는데 지금은 신규 확자가 후베이성을 제외한 곳은 4명밖에 안 된다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좀 많이 잠잠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당초 초반에 비해서 많이 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세계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을 단계에 진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들도 좀 견해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팬데믹 상태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팬데믹의 정의가 이제 각 세계 각국에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그렇다고 이제 WHO에서 얘기했다면 지난달에 이제 그건 더 이상 WHO에서 유효한 정의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실용적으로는 잘 맞는 정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5대양 6대주 뭐 어떤 분은 남극 빼놓고는 다 발생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던데 네.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일종의 팬데믹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계절성 독감처럼 뭔가 때때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굉장히 심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올 어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벌써 3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중요해지는 게 치료제 또 백신 네, 문제가 아닐까 물론. 싶은데 이야기는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데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 치료제 백신 개발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리는 작업이고 네. 우리가 이제 사스나 메르스에 관계된 이제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도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의 홍기호 주임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